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 잘 안 지켜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심리학에 보면은 이른바 이제 반발 이론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브리엔 트리줍줍의 윤덕환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네, 해를 넘기고 찾아뵙게 됐네요. 지난 12월 달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 항공기 대참사까지 연달아서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일들이. 계엄이나 대통령 탄핵, 전쟁, 큰 사고 이런 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이벤트가 생기면 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큰 이벤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영향을 다시 주죠. 이 과정에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의 전개 방향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은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느냐, 이 이슈가 있는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욕구들이 좀 전개되는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걸 우리는 이제 트렌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대중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는 게 향후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좀 알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 동안의 어떤 흐름을 분석한 게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흐름에서 가장 크게 대중적인 삶에 영향을 준 게 코로나19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대중 소비자들의 태도를 외로움이라고 봤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왜 중요해졌냐면 2015년을 분석해서 2016년부터 전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망의 핵심이 메르스부터 시작했어요. 2015년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집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이 전개되면서 2016년, 17년, 18년 다 욜로라는 대열풍이 있었죠.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데 개인이 행복하면 그게 더 중요한 가치다. 이걸로 이제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혼자 즐기는 거예요. 그게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영화 보고,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이제 외로워졌죠. 혼자 노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재밌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좀 재미가 없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공동체에 대한 결핍이, 외로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결핍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감각에 대한 결핍을 뭔가를 통해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문화 콘텐츠 같은 건데, 이때 딱 등장한 게 2019년에 연말에 그 연예대상을 휩쓴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동백꽃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자체도 재밌어 있었지만 웅산마을이라는 굉장히 따뜻한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 시청률이 얼마까지 나왔냐면 23.8%까지 찍었거든요. 이 시청률은 최근 2024년 연말까지 요거를 넘는 드라마는 종편 포함해서 딱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이제 눈물의 여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거 KBS에서 했는데 지상파에서는 이걸 넘는 드라마는 없어요. 공동체적인 따뜻함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9년에 또 유행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트레바리 같은 유료 책 모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와인 모임이든 어떤 특별한 취향을 가진 동호회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이제 외로움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결과적 경험이죠. 이 특징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오는데 2020년 1월부터예요. 여러분, 202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탁 터졌잖아요. 2020년에 전망성을 낼 때 코로나를 예측하는 책들은 사실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죠. 코로나라는 것들이 굉장한 큰 이벤트가 터졌을 때 전 세계적인 대응이 어땠냐, 이걸 잠깐 살펴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타임즈 1면에 보면은 이 되게 독특한 기사인데, 이게 기사가 아니라 이게 사망자 명단입니다. 거의 10만 명 정도가 2020년 3월에 사망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망을 했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타임즈 표지가 5월 달에 사망 한 20만 명 정도. 굉장히 급격하게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거 보면 미국 사회가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완전 실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응이 좋았다, 이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나와 있고, 독일이 이 대응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독일보다 대응을 더 잘했다라는 글로벌 평가가 여러 군데서 확인이 가능해요.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이나 시스템적인 대응도 잘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이 잘 지켰다, 이런 평가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 잘 안 지켜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심리학에 보면은 이른바 이제 반발 이론이라는 겁니다. 심리적 저항 이론이라고도 이제 불리우는데, 잭 브레임이라고 하는 캔사스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님이 주장하신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것도 금지시켜버리면 여기에 밸류를 더 느낀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뭐 출퇴근하고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또는 최소한으로 자제해라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거죠. 초기에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 마스크 불태우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 안 지켜지니까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번 참에 집단 면역을 하자 했다가 사망자가 몇 달 만에 8,000명 가까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락다운 봉쇄 들어갔죠. 유럽하고 미국은 초기에 이 코로나19 대응에 굉장히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달랐고, 이 결과가 저희가 그때 딱 조사를 했는데 아주 역설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사람들과 만남이 적어도 불편하다, 32%고요. 만남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68.2%, 2배가 넘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어요. 저녁 식사나 술자리에 대해서 불편하다, 종교 활동이 줄어서 불편하다, 이 비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만나지 않으니까 개인 시간이 늘거나 의무적으로 하지 않은 활동이 많아서 편하고 좋다,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초기보다 이 만남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2020년 4월과 8월 달에 연속해갖고 추적 조사를 했는데 안정감이 높아졌고,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잘 지켜졌는지가 알 수가 있고, 이 데이터로 보면 외로움이라는 삶의 태도를 이미 굉장히 중요한 태도로 장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2025년도 이제 시작됐는데 어떤 일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대중의 흐름이 이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은 커졌어요. 지금 대중의 태도를 아는 게 상호작용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하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이른바 합리적 추론이라는 게 가능해요. 트렌드 정보가 주는 가치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집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2016, 17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사람들 집회했을 때랑 저희가 2024년, 25년 때 8년을 시차를 두고 추적 조사한 게 있는데 태도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곧 준비해가지고 컨텐츠로 준비할게요. 대중 소비자들의 현재 태도를 아셔야 향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추론할 수 있다. 요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찝찝도 올해 이후에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찾아보는 방향으로 잘 정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2025년도에도 쫄깃하고 탄탄한 컨텐츠로 꽉꽉 채워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지금 되게 무거울 때고, 올 한 해도 이제 받아든 숙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한 해 그런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연말이 돼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리고, 올해는 서로 이제 배척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